이쪽이야. 왔어? 창문에 비친 네 그림자가 무별과 어우러지니 뭔가 비현실. 어때? 이번 주 호기심이 상당. 그럼 이제 그 소... 무슨 일이에요? 그게 네 기억에서 그걸 설명하기 전에 우선 내게 사과할게. 사실 내게 준 빈가추야? 선물은 기억의 영역 나침반이 아니라 빈 광추. 우리가 처음 꿈세계 호텔에 들어갔을 때 내가 네 동료들에게 소지품을 하나씩 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걸 사용하면 언제든 널 감지하고 위험에 빠졌을. 하지만 광추는 굳은 사상을 봉인하는 빛의 절편이야. 이 빈 광추도 마찬가지지. 그건 네 기억을 가장 생생한 형태로 기록해. 그런 다음 내 손 안에서 유일무이한 기억이 되지. 세상 만물은 정신과 영성의 힘에서 비롯돼. 그 힘이 바로 기억이야. 세계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세계가 우리를 기억하게 하거나 우리의 기억으로 세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해. 인생은 길어 보이지만 기쁘거나 슬픈 기억과 가볍거나 무거운 기억처럼 힘이 담긴 일부 기억만 추출할 수 있어. 하지만 넌 달라. 기억은 미래의 그림자야. 내겐 그 그림자 속에서 단 하나뿐인 네 가치가 보여. 그리고 그 기억은 그건 간단해. 오직 너만이 가족의 성대하고도 네 친구들을 봐. 난 네가 완차라니. 알았어. 열차가 곧 참, 빈 인생은 기억말. 엠버력 2158개이자 기원의 첫 해. 우주는 자신에게 맞는 궤도로 다시 돌아왔다. 꿈의 땅 페나코니에서 타오른 음모의 불씨는 매섭게 타오르기도 전에 클리포트 모루의 불꽃이 되어 순식간에 사라졌다. 죽어야 할 자와 죽은 자는 늘 그렇듯 깊이 잠들어 있었고 산자도 단잠에 빠진 채였다. 모든 사람이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며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 은하는 기원 초마다 느낄 수 있는 활력을 뿜어냈는데 그 대가는 한 남매의 보잘것없는 슬픔이었다. 아이는 태어나고 항성은 소멸하며 은하 궤도는 펼쳐져 있다. 은하 열차의 이야기는 일단락됨과 동시에 다시 시작되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개척의 여정에도 새로운 장이 열릴 시간이 되었다. 꿈에 덤벼놓고 이게 스타일. 주인공. 야씨, 저거까지 다 준비해놓은 거야? 졸라 잘 만들었다. 마치 세븐 페어. 왜요? 와, 폰치도 엘리오. 야, 저거까지 만들어. 무슨 영화 보는 느낌이야. 영화나 뮤지컬 보는 느낌. 셀 수 없는 유성이 오늘 밤의 하늘을 밝았어. 만약 옳은 유성을 선택하면 그 유성이 소원을 수천 수백의 세계로 데려갈 거야. 이제 편안함이 느껴지지? 그렇다면 침대맛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된 것 같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선데이 씨와의 전투에서 열차 팀뿐만 아니라 페나코니 모두가 패배했고 누구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 그래도 긴장하지 마. 끔찍한 현실이지만 아직 만회할 길은 있으니까. 너희에겐 아직 한 줄기 희망이 남아있거든. 이제부터 난 네 모든 기억이 담긴 빈 광추를 사용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네게 다시 들려줄 거야. 이야기의 막바지에 다다르면 똑똑한 너도 아마 눈치채겠지. 네가 직접 겪은 이 이야기에 치명적 허점이 있다는 걸 말이야. 그리고
그 허점 뒤에 한 줄기 희망이 숨겨져 있어. 그럼 준비 혹시 기억나? 처음으로 돌아가서 열차가 워프를 시작했을 때 낯선 꿈 세계로 보내졌잖아. 어찌된 일인진 알 수 없지만 그 갤럭시 레인저 아케론이 널 출구로 인도해줬어. 레버리 호텔에 도착한 너희는 그곳에서 미샤를 만나 이때까지 말 이야기했던 걸 그거 정리해 주는 것 같던데. 갈등을 겪었어. 이번에도 아케론 씨 덕분에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어. 그 이후 꿈 세계에서 반디쉬를 구한 넌 그녀와 함께 페나콘이 곳곳을 둘러봤어. 그러다 3% 변장한 스파크를 만났고 우연히 어린아이의 꿈에 빠졌지. 난 죽음의 소나기에서 두 사람을 구했지만 반디쉬는 현실로 돌아가지 못했어. 진실을 눈치챈 그녀가 널 판에 끌어들이려고 했지만 그 바람에 예상치 못한 죽음이 더 빨리 일어나고 말았지. 두 죽음 사건 때문에 너희는 좋은 꿈 이면의 진실을 조사하기로 했어. 두 사람의 정보부터 입수하려 했지만 수확이 없었지. 한편 그 시각 어벤처린 씨도 남몰래 자신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어. 그는 너희를 이용해 계획을 추진하려고 했지. 아케론 씨는 격전 중에 검을 뽑아들었고 부득이하게 공허의 사도라는 신분을 밝히게 됐어. 그 일격으로 어벤처린 씨가 쓰러지고 좋은 꿈과 초기 기억의 영역을 이어주던 통로가 열렸어. 꿈이 흐르는 암초에 도착한 너희는 죽음이 깊은 잠이라는 것과 꿈세계. 너희는 썬데이 씨, 로빈 씨와 흩어져서 스텔라론을 봉인할 방법을 찾기로 했어. 그런데 뜻밖에도 썬데이 씨와 꿈의 주인에겐 다른 계략이 있었지. 방법이 없었던 너희는 결국 조화의 축제 무대에서 목숨을 건 전투를 펼치게 돼. 이제 이야기의 막바지야. 너희는 그를 꺾었고 개척은 질서를 무너뜨렸지. 바로 페나코니도 밝고 경운장군 궁 평화로운 바로 미래를 냈다 맞이할 수 찍어버려 있게 죽였지. 몽환적이고 파란만장했던 페나코니 여정은 여기까지야. 넌 이미 뭔가를 눈치챘을 거야. 이 이야기에는 알려진 정보와 반대되는 치명적 허점이 존재해. 깊이 잠든 무상 아주 예리하지만 아쉬운 지적이었어. 아이러니하게도 아케론 씨는 공허 운명의 길 위에서 점점 내가 대신 이 답을 제외해줄게. 그는 꿈방울 속 안타깝게도 미샤는 기억의 영역에서 탄생. 답은 간단해. 지금 이 순간 일어나 잠꾸러기. 이 곧 워프가 시작됩니다. 5, 4, 어? 3, 2. 네. 달링. 그거잖아. 처음 펠런코니 얘기할 때 또 다행이군. 정말 고마워, 블랙스완 씨. 뭐야 또 불러온 거야 나를?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겠네. 무슨 버전었나요? 네가 혼란스럽다는 거 알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설명할게. 하지만 그 전에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여긴 꿈 세계와 현실 사이의 틈이야. 에나의 꿈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이곳에 있지. 썬데이 씨의 야망이 기억나? 그는 스텔라론과 참나무 가문 10만여 명의 의지, 페나코니 모두의 영혼을 이용해 화합의 권능을 찬탈하고 질서를 부활시킬 계획이었어. 안타깝게도 진실은 그뿐만이 아니야. 우린 아스타나에 들어섰을 때부터 스텔라론의 영향을 받았어. 돌이켜보면 너와 내가 만났던 낯선 꿈 세계는 생각이 흩어지기 시작할 징조일지도 몰라. 모든 게 내 꿈이었나요? 질서의 목적은 모두를 깊은 잠에 빠뜨리는 게 아니야. 오히려 스텔라론을 아마 그 중에는 천회 합창단의 기억도 꽤 섞여 있을 거야. 오랜 시간 동안 꿈은 현실과 다름없게 변했고 현실에도 환각이 나타나기 시작. 그게 바로 에나의 꿈이 무서운 이유야. 내가 보기에 그 아케론 씨의 한 발 앞선. 다행스러운 건 질서 운명의 길이 만물을 장악하지만 공허 그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야. 나도 꿈의 주인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 날 쫓아낸 후에야
그 사실 이게 바로 네가 아케론 씨와 하지만 난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어. 기억하는 그래도 인간이 아무리 운명의 길의 위력을 가졌다 해도 신처럼 완전 무결한 세계를 만들 수 없지. 그래서 네 꿈에 허점이 생긴 거야. 다시 말해 세계의 이상만 감지해낸다면 의식을 꿈에서 네 꿈 세계의 허점은 현실에 나타나선 안 되는 미샤야. 기억의 페이지를 펼쳤을 때 나 역시 환각 속에 있다는 걸 깨달았지. 선데이가 조화의 축제를 통해 하모니 성가대의 권능을 빼앗았어. 이 때문에 아스타나도 에나의 꿈에 빠졌고, 하지만 실패한다고 해서 그게 너희가 더 약하다는 뜻은 아니야. 오직 강인한 사람만이 좋은 꿈에 아직 우리에겐 한 줄기 희망이 있어. 다들 날 따라와. 이 사람들은 에나의 꿈을 인정한 채 행복한 환각에 빠진 사람들. 당분간은 그들이 깊은 잠에 빠진 원인을 뒤흔들 방법이 없어. 네 시계 트릭으로도 말이지. 하지만 우리에겐 상황을 뒤집을 다른 방법이 있어. 우선 계속하자. 어쩌고? 또 있는 건가? 잠깐만, 저긴가? 과거의 한각. 아, 저긴 같다. 저기 맞는 것 같다. 저런 거네? 어시다. 도착했어. 로빈이 여기 있었네? 드디어 오셨네요. 로빈 씨를 봐. 자신의 의지로 에나의 꿈에서 깨어난 이 강인한 소녀가 끊임없는 노래로 우릴 여기까지 인도했어. 저도 여러분과 같은 이유로 꿈에서 깨어날 수 있었어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정말 작은 아직 약한 새야. 우리의 보살핌이 없다면 혼자 살아갈 수 없겠. 그건 아니야. 하지만 그럼 이 새가 하늘로 돌아갈 수 있을 그날. 새는 날고 싶어서 날개가 돋아난 거야. 새는 태어날 때부터. 이 환각은 너무나도 달콤해서 한낱 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죠. 그건 저희의 마지막 희망이기도 해요. 에나의 꿈은 하모니 성가대, 즉 공동의 염원의 화신 위에 세워졌어요. 그것은 꿈속에 잠들고 싶다는 사람들의 갈망 덕분에 더욱 견고해진 상태예요. 페나코니의 모두가 꿈에서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게. 저도 궁금해요. 인간은 아름다운 환각. 나도 이 친구가 완전히 무방비한 틈을 타서 그녀 스스로 진실을 깨닫도록 유도한 덕분에. 하지만 페나코니의 그 많은 사람에게 같은 의지를 심어주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맞아. 이 계획은 한 에이언즈를 부활시키는 것과 맞먹을 정도로. 그렇다고 해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어. 네? 우주에 존망이 걸린 위기의 상황을 존망. 탈출할 시간이 어딨나? 벌써 꿈에서 깨는 거야? 별일 아니야. 기억의 정원에게 도움을 받아 하지만 거대한 꿈세계 앞에서 수십 명이란 하찮고 미미한 숫자. 내부에 돌파구가 없을 때 기억 물질로 가득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아스타나 은하계에는 꿈세계. 다시 말해 수많은 우주 여행객을 아스타나 은하계로 워프시키기만 하면 그들의 자유 의지가 하지만 워프 아무래도 결맹을. 아니, 그럴 거다. 굳이 선주 연맹을 놀라게 할 필요는 없지. 갤럭시 레인저. 갤럭시 레인저를 다들 갤럭시 레인저가 아케론
이게 뭔지 아나? 내가 돌려줬던 유물. 그래, 유물의 주인에게 들었겠지. 그건 이 물건이 수많은 유성이 하늘을 가르겠지. 그건 갤럭시 레인저를 모으는 불빛이나 마찬가지야. 그들은 이 수렵의 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꿈세계가 흔들리면 제가 계획의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할게요. 하업의 노래 속 인간에겐 모두의 행복과 물론 저희 오빠 심이란 듯하지만 어딘지 이상주의자의 낭만적인 계획 같네. 인간 본성의 약점. 아 그러면 지금까지 꿈이었어 그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맞는 말이야. 그런 거 같은데? 모두가 자국.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모니 성가대의 힘은 사도와 맞먹는 정도야. 결국 오, 대등한 씨. 힘이 나서서 맞서야 한다는 거지. 좋은 꿈을 전복시키는 마지막 단계는 내가 맡을게. 그 말을 들으니 그럼 분업도 끝났겠다. 이제 각자 위치로 출발하자고. 다들 잠깐 단둘이 얘기 좀 할까? 너에게 설명해야 할 그럴 일이 아직 것 남았거든. 같은데? 이 성대한 연애도 곧 끝날 모양이네. 여긴 마지막 무대로 가는 출발점이자 페나콘이 모든 이야기의 시발점이었지. 널 믿어. 하지만 출발하기 전에 끝없는 꿈에서 우리가 너희를 찾아내고 상황을 타파할 그래서 열쇠를 1페이지밖에 발견할 수 없는 있었던 건가 아까 그때? 모두 한 사람의 대가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 반디 씨는 일찌감치 꿈에서 깨어나 별바다에서 열차를 찾아내고 질서의 잔당에 관한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줬어. 어쩌면 각본에 도움이 있었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 대가는 알다시피 미륵국자인 그녀는 꿈세계에 들어오는 방식이 우리와 달라. 호텔의 꿈 입장 장치와 그녀의 의지를 저버려서는 안 돼. 이번 여정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도 용감한 소녀와 걸맞는 결심을 가지자는 거야. 그럼 준비됐어? 자, 좋아. 그럼 80레벨 화까지 포함을 얘를 넣어야 되네. 길어놓고 너구나. 서로가 존재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자. 언니 걱정 말고 마음껏 싸워. 언니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싹 낫게 해줄게. 조심해. 내가 있으니 걱정 말고. 제 기억이 맞다면 죽음도 불사하는 수렵의 뭐야 저거? 생명이 끝나도 잠재워지지 않지만 다행히 이 망령들을 인도해냈네요. 생존을 보세요. 바다 위에 있던 그림자가 전부 사라졌어요. 기억나세요? 죽은 자의 원망이 사그라들면 날이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하나 여전히 비는 내리고 있지. 네, 대체 왜 이 비는 대체 왜 날 선택한 것이? 어쩌면 아직 한이 남은 사람이 있는 걸지도 모르지. 인간의 운명의 길을 걷는 건 나룻배를 타고 수명을 건너고 굽이치는 흔적을 남기고 수많은 가능성의 잔물결을 밀어 그리고 그중엔 존재의 흔적이 너무나도 강렬해 수면 위에 자신의 그림자를 남기는 이들도 있어요. 탈퇴령은 운명의 길을 걷는 자의 증명이에요. 그것은 익스의 그림자에서 탄생해 스스로를 당사자라고 여기며 운명 중에 죽은 자가 생전 그건 공허의 정화. 맞아요. 날 감시하는 건 그럴지도 모르죠. 이건 황천의 파수꾼은 제 직책선 공허의 심연으로 향하는 길을 지키며 공허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 이들이 이쪽 세계로 돌아올 수 있게. 하지만 그게 죽은 자가 바라 모르겠어요. 누군가 그것이 어떤 일을 내밀어 손을 내밀고 제가 당신의 영혼을 가지고 가서 이루어드릴게요. 그럴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으니까요. 그 열차, 과거의 두 동료, 곤충 때 재난으로 중단된 개가 그리고 돌아갈 수 없는 고향, 해나콘 일대의 말이죠. 난 가족하지만 내 위하여 제 손을 잡고 따라오세요. 아니? 당신의 사방의 어둠으로 가득한 그건 존재의 세계죠. 그 빛을 따라가면 당신을 출구로 인도할 거예요.
고맙군. 죽음은 기나긴 꿈을 깨 당신을 깨어든 세계로 인도하기를. 존재의 지평선에 온 걸 환영해. 이곳은 깊이 잠든 무상자의 수만 가지 상징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깨어있는 자가 공허와 작별하는 출구이기도. 그러니 여기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자. 잠시만요. 시즌 끌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구분하도록 해. 알겠지? 인생은 기억 말곤 아무것도 없네. 네 계략이 영원히 들. 에나의 꿈은 오빠에게도 완벽하지 않은 내일을 위하여. 혹시 초대장에 적혀있던 생명은 왜 깊은 잠에 빠지는가? 그래, 생명은 왜 깊은 잠에 빠지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는데도 우린 이 꿈에서 깨어나려고 하고 있어. 어쩌면 이 자체가 답일지도 모르지. 이곳을 떠나 네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 그리고 페나코니를 꿈에서 깨워줘. 같이 갈 거예요. 전에 말했듯 우리의 계획은 모두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게 아니라 자구책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야.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스스로를 구원할까? 답은 궁지에 몰렸을 때지. 사람은 육체적 정신적 부담감이 덮쳐오면 심해에 빠진 것처럼 괴로움, 막막함, 절망감을 잇따라 느끼게 돼. 인간 본성의 약점이 그들의 발목을 잡는다 해도 진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가 되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원하게 된다는 걸. 이제 페나코니를 이끌어갈 영웅은 충분해. 이런 이기적인 본능 때문에 자신의 반항이 무의미하다는 걸 알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야. 터무니없지만 이 또한 일종의 항쟁인 셈이지. 그러니 네가 가서 사람들에게 방향을 알려줘. 구세주가 아닌 평범한 이들과 공생하는 무명객으로서. 이렇게 하면 너희는 분명 햇빛 아래서 재회하게 될 거야. 비가 더 거세게 내리려나 봐. 헤어지기 전에 몇 가지만 더 질문할게. 지금까지 넌 좋은 꿈에서 많은 사람, 여러 사건과 끊어낼 수 없는 관계를 맺었어. 혹시 네 손으로 직접 그런 관계를 끊어내는 게 두려워? 빨간색 글씨가 나오네. 좀 두렵지 않아요. 현실만큼 현실적인 거대한 꿈세계가 있다고 치자. 그곳엔 고통스러운 이별이 없을 뿐더러 모두가 자신에게 걸맞는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즐겁게 살 수 있지. 혹시 그런 곳에 살고 싶어? 뭐가 또 꿈속에 살기 싫어요. 그럼 이 좋은 꿈이 언젠간 산산조각 나고 친구, 가족, 낯선 자뿐만 아니라 산들바람, 날아가는 새, 무별, 그리고 너도 소멸된다고 생각해봐. 저마다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웃음과 눈물, 이뤘거나 이루지 못한 약속들이 끝내 정해진 결말로 향하게 되는 거지. 만약 처음부터 여정이 이렇게 끝날이란 걸 알고 있다 해도 이 여정을 시작할 거야. 기차차 하면 주소시 기차하여 나갈 거예요. 정말 기뻐. 중요한 건 답이 아니라 네가 결정을 내렸다는 걸. 듣고, 겪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넌 감정을 느끼게 돼. 그 소중한 감정을 토대로 우린 존재하게 되지. 이건 공허 앞에서 인간이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기도 해. 공허가 생명의 가장 원시적인 공포와 전율이라면 그 어떤 숭고한 신념도 그분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선 미미해 보일 거야. 그렇다면 그 그림자 뒤에는 틀림없이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빛이 존재하겠지. 죽음으로 향하는 모든 생명이 치열하게 자라며 공허의 끝을 향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최초의 빛을 쫓아가는 거야. 공허에 속한 자들, 사람들이 공허를 떠나는 지경이다. 이 얼마나 황당하고 무의미한 삶인가. 그럼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야.
일을 언급했지만 전 그런 게 없었어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자네가 기척한 일은 자네의 몫이 아니라고. 제 몫이 아닐 수는 있어도 누군가의 것이긴 할 거예요. 자네는 대체 얼마나 힘든 과거를 겪은 것인가. 그렇다면 나도 무의미한 일을 하나 해보지. 마지막으로 자네의 이름을 알려주리라. 어쩌면 다음 순간 내 존재는 사라지겠지. 이 대로 자네의 답을 기억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듯. 하지만 난 자네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중도 그걸 기억하겠지. 어떤 일들은 이미 잘 떠오르지 않지만 잊을 수 없는 기억도 있어요. 과거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머무는 게 의미를 피하는 것. 그게 바로 기억이죠. 전 그게 제 여정의 시작점이자 제 삶의 붉은 빛의 근원, 모든 폭풍 속 가장 격렬하고 열정적인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제 이름이죠. 라이덴 보세모리. 라이덴 보세모리메이? 황금빛 좋은 꿈이 요동치기 시작했어. 앞으로의 긴 밤 동안 넌 수많은 좌절을 겪고 다양한 비극을 목격하며 끝내 네 시야는 흑백으로 뒤덮이겠지. 하지만 날 믿어. 그 흑백의 오리. 세계 속에서 붉은 빛 하나가 스쳐 지나갈 거고 네가 결정을 내리면 그 빛은 와, 분명 다시 나타날 테니. 아키는 또. 와, 넌 그 의미를 자세히 곱씹고 깨어난 세계로 돌아가겠지. 우린 모두 그곳에서 답을 찾게 될 거야. 자, 씨발 싸우자. 야, 따뜻해 너 새끼야. 아, 씨발 저거 써야 된다. 오. 아니, 내가 몇 명 죽여놓고 씨. 음악 소리? 아니 이런 게 어딨어요. 질서의 악장에 다른 소리가 들어간 것 같군. 아, 내 애들 살려줘. 헤나코니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불협화음일세. 좋은 꿈에 갇힌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 깨어 오, 뭐야 이건? 오, 씨발. 네가 오빠, 사람들이 외치는 마음의 소리를 들었잖아. 그들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어. 그러니 내가 하늘의 유일한 별이 그 별이 있는 곳이 한없이 고독한 밤이더라도 시작! 야, 내 애들 살려내. 보여주리처럼 막아내 막아줄게. 완벽한 팀워크였어. 이뤄낸 날 도래했도다. 철학에 태하여 모두를 위해 이 땅의 만물을 재구성해라.
사고로 이번에 경계가 심하. 생명은 왜 깊은 잠에 빠지는 건가? 왜냐면 언젠가 우린 꿈에서 깨어날 거니까. 밤은 너무나도 짧군. 오빠, 꿈은 끝났어. 엠버력 2158기이자 기원의 첫해 꿈의 땅에서 불타오른 음모가 우주 첫 세기의 새벽을 밝히며 혼돈과 방황 속에서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사람들은 시스템 시간으로 48시간 내에 많은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 태양이 추락하고 낙원이 무너지고 한 세계의 주인이 바뀔 것이며 한 육신이 썩고 독수리 떼가 몰려들고 한 남매가 영원히 작별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이 깊은 잠에 빠졌다. 누군가는 환호했고 누군가는 안타까워했다. 그 모든 일의 목격자이자 무한한 우주 앞에 미미한 존재인 몇몇 이들은 그가 이번에는 존엄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은하는 순결한 여명을 맞이했고 거센 폭풍은 형체를 갖춰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엠버 로드에게 바치리 라는 외침이 점차 커졌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관계없이 시간은 클리포트의 거대 망치를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끝없이 돌고 돌 것이다. 은하열차의 이야기는 일단락됨과 동시에 다시 시작되었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며 개척의 여정도 새로운 장에 도래할 예정이다. 오빠, 혹시 별도 언젠간 죽게 될까? 갑자기 그건 왜? 작은 새를 닮은 별자리가 좀 흐려진 것 같아서. 저기, 저 제비거위 자리 말이야. 재앙 내 자리겠지. 걱정 마. 저 별자리는 늘 그곳에 있으니까. 단지 페나코니의 내륜에 있기 때문에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만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네 질문에 대해선 별도 사람처럼 언젠간 죽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로빈, 그거 알아? 현재에 속하는 별은 존재하지 않아. 우리가 보는 별 하늘은 모두 먼 옛날 별들이 내뿜었던 빛이지. 이 빛은 별이 죽은 뒤에도 수백만 광년의 여정을 펼치고 수백만 년의 시간을 넘어서 또 다른 세계의 밤하늘을 비춰. 난 우리의 낙원에도 그런 빛을 뿜어내는 별이 하나 있을 거라고 믿어. 별이 비추는 시간은 영원일 거고 그 별의 이름은 행복일 거야. 아니야, 왜 하나뿐인 건데? 별은 2개, 아니 밤하늘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아야지. 네 말이 맞아. 나랑 약속해. 약속할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이상을 바꿀 수 없어. 분명 그럴 거야.
다시 한번 네 목소리를 들으니 기쁘네. 이 축제 뒤에 숨겨진 최대 수혜자가 된 걸 축하해. 절 놀리려고 전화하신 건가요? 그럴 리가. 그저 이번에도 네가 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란 것뿐이야. 홀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 꿈이 흐르는 암초의 진실을 밝혀내고 미의 기사에게 도움받아 목숨을 건졌잖아. 게다가 네가 개척 친구에게 입수한 그 녹음본은 이 노름판에서 가장 값진 칩이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이 모든 걸 얻는 대가로 초석을 잃어버린 건 손해가 막심한 것 같아. 조금 전 다이아몬드님이 너에 관한 회의를 여셨어. 예상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님은 절 강등시킨대요? 아니면 10인의 스톤아트에서 절 퇴출한대요? 모처럼의 기회인데 내기라도 할까? 좋아요. 그럼 전 그분이 절 P46으로 승급시킨다는 쪽에 걸죠. 그래? 넌 뭘 내놓을 거지? 진심이세요? 전 아무것도 내놓을 생각이 없어요. 이용만 당하기는 싫거든요. 하지만 단순히 재미를 보고 싶은 거라면 처음 만난 그때처럼 제 목숨을 걸죠. 재밌네. 하지만 다이아몬드님의 결정인 만큼 누구도 미리 답을 예측할 수 없겠지. 난 지금 페나코니로 가는 중이야. 남은 일만 마무리되면 함께 피어 포인트로 돌아가서 결전을 치러보자고. 한동안 제가 할 일이 없다는 말처럼 들리네요. 그럼 당분간 휴가를 즐겨도 된다는 건가요? 뒷일은 나와 토파즈한테 맡겨. 네가 비취를 가족의 주둔지에 갖다 둔 그 순간 컴퍼니의 계획은 완성됐으니까. 뿌려둔 씨앗이 싹을 틔웠으니 이제 수확할 시간이야. 우선 여기까지 하죠. 손님이 온 것 같군요. 오늘은 놀라운 일이 참 많네? 갤럭시 레인저 겸 수배자가 제 발로 찾아오질 않나. 컴퍼니 함대 코앞에서 컴퍼니 직원을 둘이나 죽이질 않나. 네 행동이 뭘 의미하는지 알긴 해? 이런 울보유령 같으니라고. 잠깐 기절시킨 것뿐이니 그런 귀여운 방법으로 날 협박하지 말라고. 게다가 네가 착취당한 잉여가치보다 내가 처리한 컴퍼니의 개가 더 많으니 지명 수배령이 영이 몇 개 더 붙는데도 상관없어. 하나만 묻지. 허튼 수작 부리면 이 총으로 널 귀여워해줄 테다. 오스왈도 슈나이더는 어디 있지?